나는 아직까지 20년 정도는 더 실패해도 된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너무 멋진 말이죠.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젠슨왕도 61세거든요. 20년 실패하면 이제 80세가 되시니까 약간 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나이가 지금 젠슨왕이랑 20살 차이 나네요. 나이가 무기네. 네, 나이가 무기네요.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셀러브리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셀러브리티 할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요새 맞아요.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좀 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미국에서 빅테크라고 얘기하고 M7 얘기하잖아요. 네. M7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죠. 엔비디아, 테슬라. 그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그렇죠. 그런데 이 회사들 중에서 이제 올해 수익률로 보면 1등은 당연히 엔비디아예요. 170% 올랐거든요. 170% 올해.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또 올라서. 근데 2등이 있어요. 2등이 어딜까요? 전 뭐 테슬라인가 생각했었거든요. 테슬라 올해 진짜 안 좋았잖아. 죄송해요. 놀리는 건가 이거? 사심이 들어갔어요. 놀리는 건가? 사심이? 테슬라 주주예요. 아, 네. 테슬라 주주군요. 아, 이거 테슬라 주주분들 심심한 위로를. 네. 지난주에도 주가가 빠져가지고 지금 열받았는데. 아무튼 2등이 네. 메타예요. 저는 이거 보고 아니 언제 이렇게 올랐지? 이 생각했어요. 아니 메타의 수익률이 67%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산미가 아마존인데 25%, 애플이 18%, 구글이 16%, 마이크로소프트 10%. 테슬라는 심지어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170% 혼자 올랐고 나머지는 10에서 20% 고만고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테슬라만 꼴등. 그 다음에 2등이 압도적으로 70% 가까이 오른 메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커버그를 한번 조사해 달라고 부탁한 이유가 주가 수익률에도 있지만 나이에도 있어요. 제가 한번 나이를 한번 쭉 불러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였던 빌 게이츠가 1955년생입니다. 68세인 거죠. 네. 팀 쿡이 1960년대. 60년대. 그리고 젠슨왕이 1963년생입니다. 61세예요. 일론 머스크가 71년. 제프 베조스 64년. 일론 머스크가 71년생이니까 그쵸. 어린 편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커버그가 몇 살인가? 두둥. 저커버그는 여러분 모르셨을 선배보다도 더 어리죠. 어리죠. 1984년생입니다. 이제 곧 겨우 이제 40세가 된 거예요. 이 근데 40세의 진짜 나이로 어려요. 진짜 빅테크의 수장인데다가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이 뉴스가 나오던데 두둔. 세계 2등이다. 부자순위 세계 2등. 일론 머스크에 이어 세계 2등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저커버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더 많이 알려질 그런 친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커버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메타, 페이스북 하면은 비인기 종목 중 하나거든요. 한국인들한테는. 맞아요. 그리고 2022년에도 한 마이너스 30% 넘게 급감했던 기억이 있어서 주가가. 거기에 대한 기억이 오히려 내리박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새 이렇게 올랐나 싶었는데 주가가 그 저점 대비로는 6배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6배 올랐어요. 뭐 플랫폼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건 사용자 수인데 사용자 수가 30억 명 건재하게 있고요. 네. 그리고 보통 페이스북 하면은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용하겠다라는 이미지도 있잖아요. 네, 피할 수 없죠. 그런데 네, 여전히 저도 페이스북을 쓰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여행 갔는데 여행에서도 혹시 인스타그램 사용하시냐고 이렇게 교환을 하려고 했는데 아니다 저는 페이스북을 사용한다 인스타그램 안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아직까지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사용자 수가 좀 있다. 네, 아재들의 놀이터다 이런 네. 거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한 아재로서 할 말이 있죠. 그리고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익숙한 데에 머물러 있기를 필요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아니 그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인터넷으로 이제 뉴스 보면 되는지 뭐하러 종이신문을 봐라고 얘기했지만. 진짜 불과 얼마 전까지 여전히 종이신문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왜 이게 익숙하니까. 익숙한 게 편하죠. 근데 이제 온라인상에 그래서 종이신문 혹은 좀 더 이렇게 하면 온라인상에
파고다 공원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어쨌든 아재들의 놀이터라는 인식이 있어요. 공원. 하지만 여전히 그분들은 익숙하기 때문에 계속 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메타가 그래도 좀 나아지고 있는 거는 수익이 이제 저점을 찍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2021년 4분기만 해도 영업이익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저커버그 누구인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계 남편들이 떨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갑자기? 한 사랑꾼이 있는데요. 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포르쉐 미니밴을 아내를 위해서 주문 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아내를 닮은 조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조각상이 있어요. 만든 네. 거예요, 이 조각상도. 아내를 위해서. 포르쉐도 직접 제작을 한 겁니다. 없는 거를 하나뿐인 네. 포르쉐 미니밴을 아내를 위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 사랑꾼은 바로 마크 저커버그인데 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를 밀어내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세계 2위 부에 올랐다가 잠시 지금은 3위로 밀려난 상태죠. 영어 이름은 마크 엘리엇 저커버그고요. 그의 인생으로 오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마크 저커버그의 마인드와 가치관은 좀 어떨까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 그의 눈에 띄는 모습에서 힌트를 쫙 찾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네. 어떤 겁니까? 그 사진부터 한번 보실까요? 네. 왼쪽이랑 오른쪽 보이실 텐데 왼쪽과 오른쪽 달라진 게 뭘까요? 과거와 현재입니다, 참고로. 네네. 과거에는 머리 스타일도 완전 짧고 네. 옷도 그냥 티 쪼가리 하나 입은 느낌인데 한층 멋을 냈네요. 뭔가 뭐 머리도 뽀글뽀글, 옷도 지금 뭐라고 이게 뭔가 힙한 느낌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멋져 보여요. 멋져 보이나요? 근데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저희 이제 모구구는 억지다 이거 네.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좀 하기로 했어요. 멋을 한층 꾸미려고 한 너도잖아. 너 이런 같다. 느낌이긴 한데 이거 어울리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 이유가 있어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 원래는 스티브 잡스처럼 독특하고 검소해 보이는 패션 스타일로 굉장히 유명했고요. 항상 뭐 회색 티셔츠나 후드티에다가 청바지를 입는 모습. 네. 공식 석상에서는 이 아디다스 슬리퍼, 삼선 슬리퍼처럼 생기는 맞아요. 이 모습으로 정말 많이 나타나서 화제를 모으기도 공식 했습니다. 석상에서 그렇죠. 제가 고등학교 때도 네. 꼭 이런 애 있었어. 그러니까 어디 진짜요? 가든 슬리퍼를 겨울에도 슬리퍼 신고 다니는 애 있었어요. 대표님은 아니시죠? 저는 아닙니다. 저는 신발은 신고 다녔어요. 네. 근데 하도 이러다 보니까 기자의 질문을 받고 그게 기사까지 나는데요. 2014년에 왜 같은 옷만 입냐라고 질문을 하자 여기서 영어로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네. 영어로 한번 읽어주시죠. I have to make as few decisions as possible. 나는 최소한의 고민을 하고 정말 최소한의 선택과 집중만 할 필요가 있다. 이 나라를, 이 커뮤니티,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돕기 그러니까 위해서는 본인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이런 건가 보네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나는 사실 I feel like I'm not doing my job. 만약에 내가 이 하는 일 외에 다른 쪽에 에너지를 좀 쏟는다 싶다 하면은 네네. 내가 지금 내 일을 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약간 저도 좀 그렇거든요. 네. 거리감 느껴지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제가 올해 농담처럼 네. 올해 내가 뭔가를 산 것 중에서 제일 잘 산 거다라고 생각했던 게 네. 제가 이제 그 나이키 양말을 네. 이제 10켤레 샀거든요. 똑같은 걸로요. 똑같은 걸로. 그게 이제 아침에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양말을 신어야 될지를 고민하지 않아도 않아도 되니까 그 고민을 주니까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올해는 이거 잘 산 것 같다. 왜냐면 제가 이제 올해 회사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쵸. 여러 가지로 고민들을 많이 있고 그래서 다른 고민들을 좀 안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요 할 때 제가 항상 늘 똑같은 옷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있었군요. 인테그리티 써져 있는 그거. 네. 잘 모르시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근데 저커버그도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마인드가 이번 네. 저커버그의 초기의 모습, 얼마 전까지의 모습. 그렇죠. 이야기를 듣고 좀 달라지실지 한번 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보면은 그렇게 이제 얼마 전에 대답을 했었었는데 그런 저커버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난달 팟캐스트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고전 명언을 새긴 셔츠 시리즈를 작업하기 시작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 몇 달 동안 마크 저커버그는 신문용 회색 후드티 버전 오버사이즈된 티셔츠를 입고 자주 목격이 됩니다. 아하. 직접 티셔츠를 만들기 시작한 거고요. 만들었구나. 뭐 메타를 운영하고 AI 강화된 안경도 만들고 새 자녀까지 키우고 종합격투기 훈련을 하는 와중에도 이 40세 페이스북 창업자는 자신의 이력서에 또다시 의류 디자이너라는 한 줄을 채워 넣습니다. 이야. 대단하죠. 본인이 스스로 만든 건가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물론 협력사도 같이 있었어요. 도와주는 디자이너 분도 있었는데 그 안에 문구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문구가 Learning through suffering이라고 적혀 있는데 가족 안에서의 추구하는 마인드다라고 설명을 하고 고통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의 그리스어를 이제 새겨준 거를 쓴 거는가 보네요. 이게 그리스어고 파테이마토스라는 문구가 흰색 글씨로 인쇄된 박스형 검은색 티셔츠를 입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헐렁한 티셔츠를 입고 또 젊은 층을 좀 겨냥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어느 쪽이든 페이스북 초창기의 네이비 직업 후드티와는 타이트한 회식 셔츠, 감각이나 개성이 좀 부족했던 기억과는 이제는 좀 패셔니스타 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긴 하죠. 물론 그렇군요. 공감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런데 그러면 외신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마크 저커버그가 새로운 자신의 대중적인 이미지를 조금씩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등장했던 이 세 가지 대담한 셔츠를 입고 있는 그 문구를 보면은 자신이 왔고 보고 정복했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다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들을 꾸준하게 전달을 해왔습니다. 얼마 전에 청중이 가득한 그리고 라이브 팟캐스트 인터뷰에서도 등장을 했어요. 메타의 CEO 그리스어로 고통을 통한 배움이라는 뜻이 아까 파테이마토스라고 적혀 있던 거고요. 5월에 열린 40세 생일 파티에서는 40세 생일 파티. 카르타고는 반드시 파괴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요일에 열렸던 메타의 커넥트 제품 시연회에서는 검은색 티셔츠에 또 비슷한 라틴어가 적혀 있는데 이 문구들을 총합해서 정리를 해본다면 이런 분위기예요. 고대 정치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고대 그리스, 그 다음에 공화정, 초기 로마,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의 이 찬란한 영광을 보여준다. 결국 메타 자기도 스스로 한 영광을 누리고 싶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셔츠입니다. 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커버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머리 스타일만 바뀐 게 아니군요. 전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고통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 고통을 받았었거든. 그때 울었던 거요? 2022년에 주가가 100불이 깨졌었어요. 일시적으로. 그리고 이제 거의 지금 600불 정도 수준이니까 그때 막 저커버그가 울었다라는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 논란도 좀 소개해 주세요. 물론 2022년이었죠. 이제 직원들이랑 화상으로 인터뷰를 막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좀 울먹울먹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직원들한테는 약간 장난 삼아서 농담 섞여서 이거 사실 나 우는 거 아니고 이게 그냥 눈에 뭐가 들어가서 우는 거 뭐가 이렇게 빨개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뭐 해석하기 나름이었죠. 왜냐면 그때 상황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주가가 계속 천정부지로 빠지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직원도 해고해야 됐었고 해고 많이 하고. 굉장히 어려운 역경을 감내하면서 극복해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문구는 고통을 통해서 배운다는 문구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저커버그가 그 당시에 겪었던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40살 나이 들 때까지 자기는 그냥 잘 나가기만 하고 한 번도 그렇게 고통이 없었는데 잘 나갔어요. 유복했어요. 근데 그때 고통을 통해서 뭔가를 배운 것 같아요. 그래 그 고통스러운 기간에 뭐 그리스를 공부했는지 로마를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그 다음에 더 큰 세상을 통해서 나는 뭘 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그 표현이 이제 뽀글이고 이게 오버핏이어서 그걸 사람들이 보기는 뭐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내면에는 그런 게 있었나 봅니다. 그 의미가 있었고 그 반전이 조금은 그래도 통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지 쇄신 다소 무거울 수는 있지만 효과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 곱슬머리를 틱토커 길이로 길렀고 제품 관리자 패션의 한 요소인 체인을 정기적으로 착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는 그래서 그를
섹시하다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했고 진짜? 이미지가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합니다. 아. 스타일이 없는 일론 머스크와는 좀 비교가 된다. 네. 오히려 더 친근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쪽 끝에서 저쪽에서 지금 무슨 소리가 비웃는 소리가 들리는데 뭐 섹시하다고?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지만 뭐 보기에 따라서 해석하기 나름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다만 이게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가 근데 마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이미지를 바꾸려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커버그가 예전에 뭐 삼선 슬리퍼를 신고 그리고 똑같은 옷을 입고 이런 것도 사실은 모든 게 다 계획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2007년에 그 첫 번째 공식 키노트 F8 컨퍼런스에서도 그가 처음에 사실 손동작 하나하나 컨설팅을 받으면서 연습을 했고 사실은 신으려고 했던 아디다스 샌들이 품절이 돼서 그거를 구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다라는 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물론 평소에 패션이 추레한 거는 사실인데 공식 석상인 만큼 패션 하나하나 치밀하게 연출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커버그가 자기가 어떻게 보여질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슬리퍼를 신고 있지만 그쵸. 사람들이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제가 천재 개발자다. 그러니까 슬리퍼를 신고 다닐 정도로 뭐 이런 느낌을 이제 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천재 개발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자기가 이제 메타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갈 건지가 되게 중요한 거라서 그 부분을 이제 좀 드러내려고 하는데 슬리퍼만 계속 신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이 티셔츠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요, 뭐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 750달러에 판매하면 사실 건가 해서요. 750달러요? 왜냐면은 네. 이게 곧 있으면 이거 팔 거다를 암시하는 인스타그램에 글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게 750달러에 판매가 될 수도 있다. 적지 않은 한 100만 금액인데. 원 정도 되는 거네요. 네. 그죠? 네. 이걸 과연 누가 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다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힌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떤 고통을 통해서 그러면은 그가 지금의 메타가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이야기로 한번 가볼까요? 뉴욕주에서 태어났고요. 네.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에드워드인 아빠는 컴퓨터 마니아였던 치과 의사고요. 치과 의사인데 컴퓨터 마니아였군요. 그 부분이 중요해요. 네. 그리고 캐렌 엄마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두 분 다 의사고요. 이 둘 사이에서 1984년에 응애하면서 태어난 겁니다. 아빠가 전자장비의 광이었던 게 지금의 저커버그 인생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거고 한 10살이면 애기잖아요. 초등학생인데. 그쵸. 초등학교 2학년? 네, 3학년? 10살에 프로그래밍 선생님을 붙여주기까지 하고 어려서부터 컴퓨터를 가지고 놀 수 있던 이런 유복한 환경이랑 대화와 토론을 중시할 수 있는 교육관 그게 오늘날 마크 저커버그를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이 세 누나들 사이에서 자라났고요. 유명한 명문 사립학교 다녔고 평범한 학생은 아니었어요. 과학 잘했고요. 수학도 엄청 잘했고 펜싱팀에서도 주장을 할 정도로 운동 실력도 좋습니다. 그렇군요. 거기에다가 언어 열정도 풍부해서 프랑스, 히브리어, 라틴어, 고대 그리스어까지 능통했습니다. 네, 대단한 친구였네요. 하긴 근데 이제 나이 40에 전 세계 2등 부자가 될 정도면 요 정도는 해야죠. 요 정도는.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갔잖아요. 그죠? 맞아요. 거기에도 사연이 있습니다. 네. 일단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배우는 거는 중학교였고요. 아버지로부터 조금씩 개인 지도를 받다가 집 근처 대학원까지 관련 수업을 청강을 하기 시작해요. 네. 그렇게 자라나서 한 고등학교 때 처음 만든 게 시냅스 미디어 플레이어예요. 이게 혹시 뭔지 뭐예요? 아시나요? 시냅스 이게 미디어 지금 플레이어? 말하면은 AI가 우리 음악 뭐 듣고 싶은지 알고 싶을 때 좀 추천을 자동으로 해주잖아요. 맞아요. 그런 논리에서 취향을 파악해서 음악을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근데 이거는 근데 굉장히 오래된 얘기잖아요. 그쵸, 그때부터 엄청 오래됐죠. 이 생각을 했다는 거네. 네. 이때 같이 협력했던 분이 지금 같이 창업한 사람이기도 아하. 합니다. 생각보다 프로그램이 근데 굉장히 흥행을 하면서 네. MS 그리고 AOL이라는 미국의 온라인 회사에서 저커버그 우리가 너 고용할게. 일로 올래? 라고 하는데 흥! 하고 거절해버려요. 절대 안 갈게. 네. 하고 거절하고 어디를 가냐 말씀해 주셨던 2002년
9월에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을 해버립니다. 2002학번이네요. 네, 2002년에 하버드대 입학하고요. 심리학과 그리고 컴퓨터 공학을 복수 전공을 이때 합니다. 입학 후에도 두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게 화제가 되는 건데 네. 먼저 코스매치라는 사이트를 제작해서 큰 인기를 얻습니다. 누가 어떤 수업을 듣는지 알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무슨 수업을 듣고 있는지 꽤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버가 어느 날 폭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큰 관심을 한 번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저커버그가 심리학을 전공했다는 데서 좀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사람들이 심리가 뭘까? 근데 나는 이거 하고 있는데 나 괜찮아? 쟤 뭐 하고 진짜. 있는 거야? 이걸 보고 싶어하는 그 맞아요. 심리를 관통한 거죠. 관음증이랑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그 다음에는 페이스매시라는 것을 페이스 매시. 만드는데요. 네. 아마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처음에 여자친구한테 차이고 나서 만든 아하. 프로그램입니다. 네. 당시에 하버드를 다니던 저크버그가 보스턴 대학과 다니던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막 하고 있었어요. 서울대 뭐 다른 고대, 대학교 뭐 이렇게 이렇게. 하죠. 근데 여자친구가 나 이제 미안한데 공부 마무리하러 가야 될 것 같아. 어. 과제를 마무리하러 가야 될 것 같아. 우리 다음에 보자. 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저커버그가 아니 보스턴 다니는데도 공부를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하, 네. 이걸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그런 말을 해도 되는 건가? 할 아니 근데 말인지 잘 야 모르겠어요. 하버드 다니는 애들이나 공부하는 거지 뭐 이런 느낌인가 보네. 네. 하버드 다니는 사람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네. 이제 공부를 안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나 봅니다. 바로 차였다는 바로 거죠? 차였어요. 바로 네. 차였군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분노를 한 거죠. 저커버그도 안 되겠다. 네. 부부부 어떻게 네. 감히 너가 하버드를 다니는 나를 차 그렇지. 하고 나서 만든 사이트가 페이스매시예요. 아하. 페이스매시라는 것은 인기 월드컵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옛날에 보면은 이제 그 이성 월드컵 네, 이런 두 거. 이렇게 사진을 보고 누가 더 띵띵 좋습니까? 하고 이런 거.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이게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여자 얼굴만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남녀 섞였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개설 4시간 만에 무려 이 사이트에서 450명이 방문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그 네. 뒤에는 더 많은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비슷한 웹사이트는 좀 많았어요. 지금도 저희 이상형 월드컵처럼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우리가 아는 지인들의 얼굴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아하. 그럼 훨씬 더 관심이 재밌지. 높아져.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쵸. 누가 더 예뻐 이거는 뭐 상관없는 먼 건데. 사람처럼 느껴지니까. 영향도 없고 근데 네. 이제 뭔가 내가 하는 것이 막 또 영향을 주고 막 이럴 맞아요. 거예요. 그죠? 이게 개인적인 친분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라는 묶음에서 오는 행동에 대해서 결국 이것도 심리인데요. 그죠? 네, 알 수 있었던 계기고 이게 모든 게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인스타그램도 이 보여지고 싶은 그쵸. 이미지에 대한 그렇죠. 심리가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나 거죠. 여기 가서 이런 것도 먹는다? 라는 걸 그쵸. 보여주고 싶은 심리를 그 과시욕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과시욕을. 네. 그런 것 같아요.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즈에서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유로워지기보다는 그 안에 더욱더 빠지고 싶어 한다라는 사실을 알아낸 깊은 통찰력의 소유자라고 평가를 저커버그를. 내립니다. 네. 그 어렸을 이후에- 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네. 그거를 조금씩 이제 프로그램을 스스로 만들어내면서 또 알게 된 거죠. 네. 근데 이거를 본 하버드 학생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 대표님의 얼굴이 막 여기 박혀 그치. 있고 하면은 열받지. 그쵸. 그리고 얼굴 막 평가하고 막 탈락하고. 근데 이제 원래 이제 네. 그 뭐가 키가 큰 사람한테 야, 이 키 작은 애야 막 이렇게 이제 욕을 했다고 치면 기분이 안 나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키가 작은 사람한테 키 작았다고 뭐라고 하면 기분이 나쁜 기분 것처럼 나쁘죠. 평소에 하버드생 중에 나 좀 얼굴에 좀 약간 컴플렉스가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더 기분 나쁘지. 그쵸, 내 힘들죠. 얼굴 갖다 놓고 막 평가하냐 막 이런 느낌이니까. 그것도 허락도 없이 그랬으니까. 허락도 없이. 그래서 그게 안 그래도 발목을 잡게 됩니다. 아하. 대학 전산 시스템에서 이제 그 사진을 빼낸 게 문제가 돼서 학교에서 제재를 받게 되고 징계를 받고 징계를 받기 전 마지막 파티를 참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인연이 생깁니다. 아하. 앞서서 저희가 인트로에 소개해드렸던 그 아내분 여자친구가 그 만나게. 당시에 여자친구가 되고. 그렇죠. 만나게 됩니다. 결국 9년 동안 연애를 하고요. 페이스북 기업 공개 마친 후에 2012년에 결혼을 합니다. 야외 결혼식을 올렸고 네. 채는 전직 소아과 의사고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이후에 딸 2015년, 2017년, 2023년에
한 명씩 낳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셋인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2002년 학번 02학번인데 2012년에 10년 만에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 하기 전에 IPO를 했네요. 그쵸. 그러니까 10년 만에 입학하고 10년 전에 IPO를 했네. 맞아. 네, 대단합니다. 네. 인생은 알 수 없습니다. 인연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지.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크버그는 또 이렇게 얘기하긴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이때 교제를 하고 있었고 내가 여자를 사귀려고 페이스북을 설립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아내가 화를 낸다. 사실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페이스 메시 사건으로 이제 마크 저커버그의 명성은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확실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됐겠죠. 그래서 이후에 관심을 갖게 된 윙클보스 형제가 이분들도 유명하죠. 유명하죠. 네. 마크 저커버그에게 하버드 커넥트를 우리 같이 이거 한번 제작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고 이후에 페이스북 플랫폼이 될 더 페이스북을 제작을 해서 처음에는 이게 하버드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었었는데 이제 중간에 나오고 저커버그가 2004년에 하버드를 중퇴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버드생만 이용이 가능했던 이 페이스북이 이용자 수가 전체적으로 더 늘게 되면서 해외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넓혀가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숀 파커라는 사장을 함께 영입을 하게 돼서 이때 원래는 더 페이스북이었는데 이때 이 조언을 받아서 그냥 페이스북으로 더를 빼게 되는 계기가 돼요. 2006년에 저커버그는 그리고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 되면은 쉽게 그쵸. 관심을 받곤 하잖아요. 맞아요. 이때 최대 인터넷 사이트인 야후가 무려 10억 달러에 우리 너네 회사 인수를 할게. 10억 달러? 네. 그때 당시 22살이었어요. 1조잖아요, 1조. 소름 닭살이 돋아요. 1조. 네. 근데 10억 달러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고 이때 당시에 제가 인터뷰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저커버그가 직접 한 실제로 정말 사람들이 다 하라고 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이 회사에서 쫓겨나는 줄 알았대요. 왜냐면 이 제안을 거절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커져서 자기를 사장이지만 쫓겨낼 정도로 거부감이 심했대요. 왜냐면은 어쨌든 이 주식을 저커버그만 들고 있는 건 아니었을 거고 다른 사람들도 이 가치에 팔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팔아라 라는 건데 안 한 거죠. 안 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커버그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요. 이때 안 팔았기 때문이거든요. 아, 그건 완전.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도 좋은 주식을 끝까지 안 팔고 버티는 게 핵심이에요. 어렵죠. 그러니까 저커버그는 자기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사업을 끝까지 했다는 거지. 포기하지 않고. 맞아요. 근데 지금도 40살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직도 40살밖에 안 됐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꿈도 엄청 크고 아까 뭐 로마 제국 얘기도 했지만 맞아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으면서도 드네요. 네. 자기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6,000명 앞에 대중 앞에서 강연 비슷하게 이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보통 저커버그는 이렇게 많은 대중 앞에서 서는 게 흔치는 않은 일이에요. 굉장히 이례적이고 스타일이 바뀐 이후로 조금씩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하는 건데 이때도 이번에 저커버그가 한 얘기가 나는 아직까지 20년 정도는 더 실패해도 된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너무 멋진 말이죠. 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젠슨왕도 61세거든요. 20년 실패하면 이제 80세가 되시니까 약간 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나이가 지금 젠슨왕이랑 20살 차이 나네요. 나이가 그러니까. 무기네요. 네, 나이가 무기네요. 근데 그때의 선택이 그래서 오히려 잘 된 일이었고요. 결과적으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인수합병을 추진하게 되고 2012년에는 인스타그램 인수, 2014년에는 왓츠앱,
그리고 여기에다 오큘러스 VR을 인수하고 새로운 시장과 기술을 진출하는데 또 이 인수건들이 중요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주게 됩니다. 인스타그램, 여러분들 많이 쓰고 있는 인스타그램이 그쵸. 페이스북입니다. 네. 외신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네. 우선 월스트리트 저널은 누가 과연 이 스티브 잡스를 이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아마존에 제프 베이저스 있고 알리바바 잭마 있고 거기에 한 인물이 더 있는데 바로 한참 어린 마크 저커버그를 꼽았습니다. 역할과 비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거고요. 마인드 보면은 페이스북의 사옥에 걸려있는 완벽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실행해서 보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마인드를 항상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행해 완벽하지 보는 게 않아도 낫다? 네, 아, 완벽하지 네. 않아도 거기서부터 우리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무언가 실행을 함으로써 그래서 고통으로부터 아까 뭔가를 뭔가 얻는다. 배운다. 그 맥락과 이어지는 거고 무엇보다 직원들이 하는 말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좀 네. 인상적이었어요. 네. 마크 저커버그는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이후에는 네.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은 적이 없다. 와. 그가 이 자리에서 이뤄진 약속들은 반드시 지켰다. 이 점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요. 어렵잖아요. 쉽지 않죠. 그 자리에 있으면 사실 누군가와의 약속을 계속 지킨다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CEO 대표일수록 자기가 어쨌든 내가 더 잘할 거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지 한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약속을 지켜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맞아요. 직원들의 평가가 그거는- 이렇다라는 것은 좀 의미가 있고 응. 저한테도 묵직하게 다가오네요.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약속을 저도 꼭 지키고 싶은데 약속을 안 지키고 싶은 건 피디님 약속 그건 잘 지키고 계신가요? 오케이, 그러니까요. 오케이. 네, 오케이.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직원들한테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게 마치 이제 대단하다. 자식한테 그런 평가를 받는 거랑 똑같은 거죠. 밖에서나 안에서나 똑같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어렵잖아요. 제일 어렵죠. 근데 저커버그가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메타라는 이름 마음에 드세요? 메타. 그때 사실 메타로 이제 회사 이름을 네. 바꾸고 나서 좀 욕을 많이 먹었죠. 맞아요. 왜냐면은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빠졌어요. 메타버스다 그래가지고 주가 올랐다가 북으로 했다가. 박살이 났거든요. 그쵸. 진짜 허황된 꿈으로 끝났지. 그러니까 근데 메타 이름 바꿀 수 있다면 다시 메타로 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에 자기는 저커버그한테 네, 메타 다시 할 거다. 아. 후회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마크 저커버그에 대해서 쭉 한번 들어보셨는데 네. 어떻게 좀 메타 구미가 좀 끌리시나요? 네. 글쎄요. 오늘은 저커버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맞아요. 메타 회사가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메타 주가가 올라간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광고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 근데 이제 광고를 제일 그거 많이 하는 맞아요. 특수는 대선이거든요. 맞습니다. 대선 있을 때 이제 광고 매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실제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대선 특수 효과일 수 있어서 주가는 이제 단기간에 오버슈팅했기 때문에 맞아요.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제 조정을 만약에 혹시 받는다면은 오히려 매수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봐야 되는데 박지원 아나운서가 소개해준 저커버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고 약속을 지킨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꿈이 큰 사람이구나라는 것도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어린데도 불구하고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CEO 같다. 아마도 이제 저커버그라는 사람이 앞으로 세상에 점점 많이 알려지고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박수를 받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는 만약에 이번에 대선 때문에 올라간 것이 이제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매수를 고려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메타를 가지고 계시는 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메타가 10월 30일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네. 여기서 또 어떻게 광고 매출이 늘어났을지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사실 뭐 외국 기업들 생각하면 우리가 앞서서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만 생각하지 다른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지극히 낮고 그 안에서도 맞아요. 메타에 대한 관심은 더더욱 그렇죠. 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메타 이런 회사도 있구나 그리고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회사구나라고 CEO 가. 관심을 한번 가져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셀러브리티 마크 저커버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